행복합니다. 날은 지나갈수록 갈수록 예전에는 '아이씨 뭐 한 것도 없는데 시간만 지나간다.' 했었는데 네 신결이 친구 네 일찍 들어오셨어요. 대빵 일찍 호스트들보다. 제가 어디 보낸 데가 없는데 어떻게 타고 들어오셨는지 신기해 갖고 나중에 여쭤봐야 되겠어. 어떻게 오셨는가. 네. 제가 뭘 보냈나? 안 보냈는데. 그니깐요. 네. 날이 갈수록 행복한 것 같아요. 뭔가를 알아가지니까 행복한 아침인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99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99일 차입니다. 아. 링크 주소가 같구나. 아 똑같은가 보죠 그게? 그렇구나. 나는 숫자가 맨날 바뀌는 줄 알았는데 그 똑같이 올려도 되는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어제 하다가 쪼끔 남기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94 페이지 밑에 세 번째, 두 번째 줄 이렇게 하다가 넘어갔는데요. 이거 다시 좀 해 볼게요. 예. 그 세 번째 줄 그러니까 having 네 번째 위에 끝에 having은 단돈 1 달러라도 영님도 들어오시네요. 영님, 동그라미님, 원님 그리고 동그라미님 들어오시네요. 특이하게 해 놓으셨네. 네. having은요. 단돈 1 달러가 있어도 1 달러, 1 달러, 1 달러가 있어도 지금 나에게 돈이 있다. 그러니까 많고 적고가 아니라 1 달러만 있어도 나에게 돈이 있다는 것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작아도 하나라도 뭔가 쬐끔 있어도 '아 나한테 있네.'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서 크고 작고를 비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감정이 근데 '와 있다. 나한테 있네, 있네.'라는 게 커지면 커질수록 그죠? 커지면 커질수록 돈을 벌 수 있는 내 능력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제 기가 막히게 어제 상담하러 들어오셨는데 그런 거예요. 자꾸요 아시는 거예요. 공부를 하니까. 자꾸요 현실에 자꾸 돈을 봐요라고. 돈을 자꾸 보게 되니까 에너지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쓸 돈이 많아. 근데 요거밖에 없어. 그러면 막 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더 벌어야 되잖아요. 이게 돈을 더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걸 가지고 막 좌절할 것이 아니라 보통 보면 있는 거 가지고 좌절하잖아요. 내가 쓸 거는 이따마이 많은데 갖고 있는 건 요망이네 그러면서 좌절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좌절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지금 현재 있는 것에 대한 거. 그거 어제 인제 아침 오전에 이제 미팅하러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래서 "아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건 아니에요. 늘 제가 하는 얘기도 반복적이고 선생님이 해 주시는 말씀도 인제 반복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건 뭐야?"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머리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론적인 거를 설명을 쫙 듣고 싶어서 들어오셨던 분들은 뭐 똑같은 거 반복하고 막 재미없다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뭐가 많아서가 아니라 반복해서 선생님이 이제 추구하시는 것도 뭐냐면 내가 그 상태, 사랑인 상태, 조건 없는 사랑인 내 상태가 되는 것. 감정을 작게 있어도 자동적으로 감사하고 막 풍요로운 걸 내가 느낄 수 있는 내가 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 상태가 그대로 되는 거, 그 에너지로 내가 느끼는 거, 그거 믿는 거 그것이 되는 거를 인제 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론만 이따만큼 많으면 옛날에 홀맨이라고 그러잖아요, 홀맨. 홀맨이 머리 이만하고 찌뚱찌뚱거려서 막 그 문도 못 지나가잖아, 이 머리가 이만하면. 통과가 안 돼요. 그쵸? 그게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인제 질문을 아세요. 오셔서 얘기하시는 거 보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는 해서 어떻게 '원리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건 아시지만 한 번 더 확인하러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서 일단 지금까지 있었던 거에도 감사하고 남편한테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너무 잘하는 거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잘하는 거보다 자꾸 못하는 거, 없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인제
잘 또 인제 선생님한테 공부하면서 인제 좋았던 거는 '나는 여자다.' 그러면 뭐예요? '남자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다. 근데 나는 어떤 걸 인식하느냐 그거죠. '나는 돈이 없다.' 그럼 뭐야? 돈도 있다는 게 있다는 거죠. 있다 없다 다 같이 있다는. 진짜 있잖아요. 온 세상에 여자만 있다면 여자다 남자다 할까요? 굳이 내가 여자라고 온 세상에 여자만 있어. 그럴 때 여자만 있다면 내가 굳이 '나는 여자다, 여자다.'라는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뭔가 네 뭔가 이렇게 딱 있죠. 그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죠. 똑같은 동전이야. 500 원짜리. 앞에는 그쵸. 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가. 그쵸. 그게 숫자가 써져 있는가. 똑같이 다 있다. 다 있는데 내가 어떤 것을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꾸 에너지가 의식의 밝기 수치를 낮은 것을 우리는 오랫동안 그게 익숙해져 있어 가지고 습관이라서 그걸 자꾸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공부를 하고 아침에 자꾸 이런 걸 듣고 공부를 또 해야죠. 공부를 더 해야 돼. 이런 걸 자꾸 듣다 보면 '이게 아닌가, 아닌가.' 익숙해져 있어. 결핍에 익숙해져 있던 것에서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걸 자꾸 벗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뭔가 불편하고 막 비난하고 그냥 분노했던 게 익숙해져 있다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 내가 화를 내고 있네? 아이들한테도 화를 내고 있네.'라는 거를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어제도 오셔 가지고 인제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지금도 잘하고 있는 거고 정말 지금 있는 거 뭐 남편이 더 많이 벌어 다 줬으면 남편한테도 감사하고 뭔가 그 감사한 거에 자꾸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풍요로워지는 거. 그래서 진짜 1 달러라도 있는 것에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돈을 벌어다 줘 1 달러라도 나에게 있는 온 세상 그쵸. 1 달러가 오게 된 그 세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상에도 감사하게 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돼서 나 때문이 아니라 세상에 온 우주에 감사하는 거죠. 온 우주에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에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더 큰 돈이 돌아오는 것을 세상에 감사하면 더 큰 돈이 돌아온다는 거죠. 근데 "내가 했어, 내가 했어." 그러면 큰 돈이 또 안 돌아와요. 왜냐면 "내가 했어."는요 의식의 수치에서 175 거든요. 거기서 더 잘난 척하면 190 이에요. 200을 못 넘어가요. 못 뛰어넘어가요. 그 200을 휙 뛰어 올라야 되는데 200이 뛰어 올라서 207이 그 돈의 에너지를 불러들일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207 정도 돼야 되는데 '내가 했어.'가 아니라 세상에 우주에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시 나에게 큰 돈이 돌아오는 것을 아는 거죠. 감사했을 때 돌아오는 거예요. 그쵸. 모든 것에 감사하면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감사해야죠. 감사할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고 익숙해져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로는 감사한지는 알아. 근데 어릴 때 신경에 딱 걸려. 그럼 뭐예요? 감사한 건 알아 하는 거는 알기는 아는데 이 에너지 장에서 정말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있지 그 어릴 때 상처가 탁 올라오면 감사한 건 여기로 착 저장이 돼. 알기는 알아. 쨈맨해지고 이게 이렇게 커지잖아요. 결국은 어릴 때 상처, 3살 이전의 상처에서 다 찾아야 정말 진심으로 감사함이 도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감사한 거에 목표를 딱 맞춰 주는 거예요. 우리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행복해야 돼. 근데 뭔가 찌찌비리하니 내가 감사가 안 돼. 뭔가 찌찌비리하니 행복하지가 않아. 그럴 때는 인제 찾아야 되는 거죠. '왜 그럴까?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네. 3살 이전에부터 나왔습니다. 그쵸? 네. 그전에 들어가면 3살 이전 그전전전부터 그죠? 네. 큰 장에서 분리되면서부터 또 나왔을 거고. 그래서 그것이 진짜 부자의 마음은 뭐예요? 온 세상에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진짜 부자들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96 페이지 사례 일본 경영의 신이 말하는 세 가지 은혜가 있대요. 은혜. 감사해야 되죠. 온 우주에 감사해야 되니까 세 가지 은혜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마스시다 고노스케는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기업 기업가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5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파산하면서 집안이 기울였다. 5살 때. 그 때문에 어린 마스시다도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자전거 점포에서 일해야 했다. 중학교, 초등학교 때 벌써 중퇴를 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집안이 안 좋아지니까. 하루하루가 힘들었었던 소녀는 세상을 떠난 엄마를 그리워하며 밤마다 울곤 했다. 엄마도 떠났고 엄청난 안 좋은 환경이죠. 23살이 되던 해 그는 100엔을 투자해 회사를 설립했다. 100엔. 작은 돈을 가지고 이제 회사를 설립한 거야. 훗날 내셔널 파나소닉 등을 거느리고 연 매출 5조 엔을 달성하게 된 마스시다 전기였다. 대단하다, 그쵸? 어느 날 한 기자가 세계적인 기업가가 된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회장님, 큰 성공을 거두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늘이 주신 3가지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신 3가지 은혜. 어떤 거요? 가난한 것, 가난했다는 거. 저 이거 진짜 공감 많이 해요. 정말 공감 많이 하거든요. 가난한 것. 그리고 허약한 것. 그래서 못 배운 것이 그것이지요. 그러는 거예요. 못 배운 거. 가난하고 허약하고 못 배웠다 그러면 우리는 뭐야? 한탄하고 부모님이 내가 왜 이래서 이런 환경을 하면서 한탄을 했잖아요. 근데 큰 부자가 된 것이 뭐예요? 이 모든 그 기회를 전환을 시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은혜 덕분에 우리 같으면 한탄하고 막 이랬을 텐데 어떻게 그거를 그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런 거예요. 네, 하늘의 은혜라니요? 그건 모두 불행 아닌가요? 어떻게 불행을 은혜라고 생각을 할 정도니까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함 덕분에 성실함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았어요. 허약하게 태어나서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몸을 아낄 수 있었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했기 때문에 항상 배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너무 와닿는다. 저는 이 가난함, 그다음에 못 배운 것에 대한 거, 이게 2가지가 저는 정말 와닿거든요. 저하고 비슷한 거. 건강은 어릴 때부터 개구리 뒷다리를 잡아서 막 먹어서 건강하다는 신념이 있고 좀 건강하다는 거는 있어요. 약하진 않고 건강하다는 게 있어요. 아니 어릴 때 실컷 개구리 잡고 뒷다리 잡아먹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면도칼로 잘라서 우물가에 씻혀 가지고 막 연탄불에 싹 하면 투명했던 살이 하얘지면서 소금 찍어서 막 먹고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개구리가 좋다고 몸에 좋다고 막 팔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개구리 먹었어요? 현정님도? 어. 예쁜 사람들이 개구리를 잘 먹는구나. 아 예쁜 사람들이 어릴 때 개구리를 먹었구나. 예. 개구리 먹어 가지고 건강하다는 게 있는 거예요 저는. 네. 인증합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2가지가 되게 와닿아요. 건강은 개구리 때문에 모르겠고 여러분들도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은혜로 돌릴 것이냐, 아예 불행해할 것이냐, 그것이 인제 정답인 거예요. 큰 부자가 되느냐, 내가 이렇게 살다 말 것이냐, 이제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환경에서도 마쓰시다는 해빙을 마음에 품었다. 해빙을.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했고, 그쵸.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했고, 그것의 긍정적인 면을 보았다. 긍정적인 면을 자꾸 보았고 그 결과 불우했던 소녀는 일본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위기나 불행을 은혜로 바꾼 거예요. 그쵸? 제가 가난했다라는 것도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큰 힘은 해. 제가 결혼할 때 89년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때 정말 있잖아요. 저기 부산에 그 영주 터널 위에 그 주택이 있어요. 주인하고 마주 이렇게 거실 마주 보고 이렇게 있어야 되나. 저 안방 문 열면 저희가 있는 저희 안방을 탁 열면 마주 보는 그런 데서 그전에 방 한 칸짜리 600만 원짜리를 얻어 놓은 거예요. 저희 엄마가 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200만 원 더 보태고 제가 보태고 100만 원 더 보태서 900만 원짜리 영주 터널 위에 그래도 방 두 칸짜리 있잖아요. 얻어서 갔거든요. 그때 인제 큰 이모부가 돌아가시면서 다섯 형제의 막내 언니한테 20억을 상속을 해 주는 걸 보고 제가 기절을 했잖아요. '야 부모를 잘 만나야 돼. 뭐야?' 이러면서. 하루 종일 제가 하루 종일 굉장히 있잖아요. 막 완전 삶에 있잖아요. 막 무기력해지는 걸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그냥 열심히 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제 어릴 때부터 봤던 게 큰 이모, 막내 이모. 그러니까 어릴 때 여러분들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그 부자들 아니면 뭐 지금 여행도 그러지만 여행이라든지 어떤 다른 환경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접하게 해 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큰애랑 둘째는 막 고등학교 고3 때 하고는 서울에 막 이렇게 종로학원 큰 학원에 그쪽에 일부러 보냈어요. 저는 공부 잘하는 거는 그게 없거든요. 그게 하면 하는 거고 막 이래요. 제가 공부가 재미가 없는데 저는 공부가 재미가 없어서 저는 공부도 또 못했고 그러니까 엄마가 굳이 대학도 안 보내려고 했고 돈도 없었고 그래 갖고 대학을 못 갔단 말이에요. 안 갔단 말이에요. 못 갔어요. 못 갔죠. 돈이라도 정말 공부를 많이 했으면 돈을 뭐 과부 달러 돈이라도 빌려서 보냈겠죠. 그래서 저는 또 엄마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갖다 몇십 년을 품고 있었잖아요, 제가. 20살 때부터 해서 45살 때 25년을 갖다 엄마가 날 못 가게 했어 이랬습니다. 내가 못한 건 생각 안 하고. 그 원망을 하고 25년 동안 살았었거든요. 근데 '아 내가 못해서 안 보내줬구나.' 그게 인제 공부하면서 이 의식 공부라는 거를 만나면서 제가 인제 인정을 하게 됐어요. 그거를. 그전에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근데 인제 그렇게 인제 그전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어쨌든 가난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언니랑 이쪽에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는 걸 봤잖아요. 근데 어릴 때 또 제가 막내 이모랑 큰 이모네들이 많이 부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고 자라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저렇게 되고 싶어. 난 부자로 살고 싶어.'라는 게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었던 거예요. 무의식에 가난함도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운전기사까지 있었고 파출부까지 양쪽 다 있었으니까 엄청나게 큰 부자였으니까. 그래서 지금 하여튼 이모네 집에는 아파트 제3 한강교 옆에 현대아파트 큰 거였어요 예전에. 근데 제가 아기 때 어릴 때 열 몇 살 때였으니까 10살 때 44년 전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큰 부자를 보여주는 것도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다른 것들을 간접 경험하는 거. 근데 저는 큰애랑 둘째랑 뭔가 서울 쪽으로 이렇게 공부보다는 이렇게 뭔가 그런 환경에서 그러니까 더 큰 걸 뭔가 보여주고 싶었는데 막내한테는 그런 기회를 제가 못 줬어요. 그랬더니 얘는 "서울에 왜 가?" 그래요. 서울에 대한 꿈이 없는 거야. 둘째는 딸은 서울로 시집 보냈습니다. 딸은 또 서울말로 해서 키우고 싶었거든요, 사투리 말고. 근데 그거는 늦어 가지고 사투리를 쓰면서 서울말하고 짬뽕으로 쓰고 있습니다. 짬뽕으로. 딸한테는 서울말 쓰면 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좀 인제 기간이 좀 늦어져서 스물 25살 아니죠. 올해 25살. 24 살에 제가 인제 보냈어요, 원정을. 그 스물네 살 때부터 인제 서울에서 살기 시작을 하면서 5살에 결혼하면서 이렇게 돼서 24 년이 좀 늦어지긴 했는데 서울에 보냈고 큰애도 계속 서울 가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막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주느냐. 근데 큰애는요. "나는 뭐 그 왜 서울 가서 살아?" 그거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쨌든 그게 좀 안 됐었네요. 네. 뭐 어쨌든 공부해야죠 뭐. 공부시켜야죠 확장을 시키려면. 그래서 그런 환경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보고 자랐는데 가난한 게 싫은 거예요. 엄마같이 사는 게 싫은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부자라는 걸 품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진짜 부자, 가짜 부자가 있다고. 진짜 부자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계시라는 거예요. 품어봐라.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누가 허락 맡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왜 그걸 안 품냐 이거죠. 큰 부자를 품어봐라. 월 1억도 벌면 싫으냐고요. 좋은 거 아니에요? 품어보라는 거예요. 나는 월 1억도 벌어봐야지. 벌 거야. 난 버는 사람이야라고 품어야죠. 왜 안 품어요? 그러잖아요. 1억 들어오면 줄 거냐고 싫으냐고. 500만 원만 갖고 9,500만 원 저한테 줄 거냐고. 안 줄 거잖아요. 있으면 다 가져갈 거잖아요. 그럼 품어야죠. 내가 마음속에 내가 그런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현실로 이루어진다잖아요. 저는 그거를 알겠는 거예요. 마음속에 부자를 찾고 했더니 부자가 되는 또 가난한 또 남편을 만났어요. 근데 그 본인도 부자가 되고자 하는 어떤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되는 걸 자꾸 만나게 돼요. 내가 품고 있으니까. 근데 그 품지 않으면 있어도 지나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난한 것을 저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걸 갖다 보니까 제가 부자로 되는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왜냐하면 엄마가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에요. 새벽에 막 3시 4 시에 일어나 가지고 밤에 막 빨리 자야 10시 반이에요 지금 보니까. 씻고 들어가서 빨리 그냥 들어가자마자 씻고 얼른 그냥 기절하고 자는 게 10시 반이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하는데 재밌어요. 그래서 엄마가 일한 것도 아니고 누가 이모나 뭐 고모나 누가 일하는 분을 보지도 않았는데도 제가 열심히 하는 게 진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그걸 품으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그걸 품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가난한 것도 그래서 오히려 제가 또 어릴 때 가난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제 친구들은 남편이 잘해 주니까 뭐 이렇게 있잖아요. 막 그래요. 그러면 일을 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능력이 개발이 안 된 거예요. 저보다 훨씬 대학을 더 나오고 능력이 있고 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자기 계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 친구들 중에서는 그런 거예요. "아니 응? 비싼 다쳐 가지고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거기 남편이 거기 비싼 데 왜 갔냐고 그래 가지고 서운해서 막 화가 나서 막 이러는 거예요. "남편도 생각해 줘야 된다." 그랬죠 저도. 남편 편을 쪼끔 살짝 들었어요. 왜냐하면 인제 본인도 인제 퇴직하고 있는 돈 가지고 써야 되니까 아껴 써야 되니까. 그죠? 아껴 써야 되니까 쪼금 '비용을 낮은 데를 써야 되지 않냐.'라는 거에 서운해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는 그래서 능력이 있는데도 50 대니까 내 능력은 없고 남편 탓하고 비용 아껴 쓰라는 말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렇게 안 들려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많아서 그랬다라는 거를 인제 나중에 이제 이제 알겠더라고요. 근데 똑똑하다고 그래서 저는 저보다 다 열심히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만 나왔기 때문에 예 뭔가 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면 다들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능력이 다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부자도 두려움이 있고 부자도 두려움이 있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이 머리가 더 발달 막 더 되잖아요. 그것도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이 머리로 발달되는 거야. 뛰고 경험하는 것보다. 그 에너지를 느끼는 거랑은 다르다라는 거를 제가 알면서 가난해서 뭔가 부자를 품고 있으면서 제가 제 능력을 자꾸 개발해 내는 것에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몸으로 도와주시는 건 많았지만 물질이 돈이 없는 것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저희 아이들을 망칠 뻔했잖아요. 내가 그걸 못 받았기 때문에 주고 싶은 거예요. 그 큰아들한테 막 주다 보니까 거저 있잖아요. 기대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남편한테 기대고 엄마한테 기대고 부모님한테 기대서 내 능력을 쓰지 못하는 거. 그게 아니다. 한 생을 살 때 누구한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스폰서한테 기대고 그쵸. 남편한테 기대고 아이들 크고 나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네가 나를 부양을 해야지 하고 그런 시대는 다 지났죠 이제. 저희가 부모님을 마지막으로 모시는 세대. 아이들에게
이제 모시는 거로 보면 버림받은 세대라고 그런 얘기를 옛날에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기대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스스로 했을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누가 해 줬으면, 누가 해 줬으면 그게 아니더라. 저도 엄청 남편한테 기댔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 기대요. 그냥 용돈을 더 줬으면 하면 그냥 '그래 뭐 더 많이 버는데.'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냥 막 이게 막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쓰세요. 개발하세요. 잠재력은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어떻게 쓰는지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다음 생에도 뒤지게 고생하십니다. 내 의지를 쓰셔야 됩니다. 내 의지를. 나의 의지를 써서 움직여야 된다. 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내 능력을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가난했기 때문에 제가 제 능력을 능력을 제가 제 능력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왜? 열등감이 많았어요. 왜? 어릴 때 3살 이전에 동생이 태어나면서 '엄마가 나를 무시했나? 엄마가 나를 버렸나?' 이런 상처가 잘못 해석된 상처로부터 했었고, 그리고 태어나니까 또 뭐예요? 좀 있다 보니까 막 아빠가 술 주사가 있어서 엄청나게 불안한 환경에 자랐어요. 그래서 열등감이 확 와 가지고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자신감이 없었어요. 지금은 좀 잼이 있어 보이죠? 그 자신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가 되고 싶다 보니까 제가 제 능력을 자꾸 찾다 보니까 뭔가 한계를 느꼈을 때 의식 공부를 만나고 체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인제 제가 자꾸 발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를 봐도 신기하게. 남편은 똑같은데 내가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다 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어.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았던 것들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행복감이 있더라고요. 행복해지더라고요. 저는 또 자존감이 낮은데 억지로 자신감 있는 척하는 걸 또 잘 못해요. 예, 억지로 하는 거를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난했었던 엄마 아빠 덕분에 제가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의식 공부를 딱 만나고 나니까 제가 안 읽혀지던 그 책의 의미가 너무 재밌고, 하다못해 호킨스 박사님 책 있잖아요. 의식혁명. 처음 읽어보세요.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 어떤 분이 들어오셔서 그냥 한참 1시간을 수다를 막 떨고 가신 분이 계십니다. 윤 모시기 은이라는 분이 들어오셔서 갑자기 들어오시더니 막 수다를 읽다 그 약간 감기 기운이 있나 병원을 가려다가 앉아 가지고 하도 재밌게 얘기해서, 네, 안 가도 되는 거 가려고 그랬었는데 앉아 놨어요. 그래 가지고 그래서 막 한참 얘기를 하시는데 치유와 회복이 있어요. 호키즈 박사님 책에. 그게요, 전에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시 읽으니까 막 있잖아요. 와 닿는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빨리빨리 알아차려진다면서 막 신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같이 신나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제가 의식 공부를 만나고 의식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 호킨스 박사님 책이 하얀색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로 보였던 것들이 일자 한 줄만 읽어도 그냥 읽는 순간 '와.' 하면서 '와.' 하면서 뭔가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전에는 '어이씨 뭐야?' 하면서 이랬던 게 내가 의식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면서 한 줄에 그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확 와닿는 그 느낌이. 그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식이 달라지는 거,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대학을 나와서 뭐 또 배우고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도 좋고. 근데 이왕 기간이 지났어. 그럼 뭐예요? 후회하고 한탄하고 '엄마 네가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돈은 아빠가 안 벌어다 주고 그랬는데.' 막 그리고 원망을 하고 있었던 원망에서, 나에게 이렇게 저는 항상 그게 있어요. 내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배우려고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뭘 하면 '무슨 얘기지?' 하고 잘 듣는 게 있어요. 그게 복이었는 거예요. 그 쪼끔 똑똑하신 분들은요, 좀 듣다가 막 따져요. 이론적인 거 말 갖고 따져요. 글자 갖고 따져요.
근데 저는 제가 못한다는 게 있으니까 못한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따지지를 않고 '뭐지?' 하고 귀 기울여서 듣는 게 있어요. 그게 참 저한테는 복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진짜 불행이 아니라 저에게도 은혜고 복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의 제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뭘 하셔야 되냐면 적어 보세요. 에이씨. 나 돈이 없어. 뭐 없어, 뭐 없어, 뭐 없어. 적어 보세요. 거기서 불행이 아니라 은혜로 뒤집어 보세요. 덕분에로. 덕분에로 한번 뒤집어 보시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뭐요? 감사하고 '아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알 수 있었고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